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공법 33회 대비 3회 모의고사 해설 강의를 한번 해보는데, 이번 시험은 뭐 예상하지 않은 것도 좀 있고 좀 문제도 어려운 것 같기도 하고 해서 제가 한번 해설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 문제를 모의고사 푸실 때 여러분 이제 그걸 명심하셔야 되는 게, 제가 여러분 수험생들은 이 영상을 누가 보시더라도 과목별로 한 사람한테 배운단 말이에요. 모의고사는 누가 우리 선생님들 방문각은 돌아가면서 냈는데, 모의고사는 되도록 보셔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 같은 경우도 제가 터치 안 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다른 선생님이 제출한 모의고사를 통해서 그 평소에 안 배운 것도 한번 풀어보고, 실전에서는 예상하지 않은 문제가 몇 문제 나오니까. 그래서 모의고사는 선생님들이 돌아가면서 낼 때 그것이 뭐 안 배운 거다, 어려운 거다, 투덜투덜 할 게 아니라 그 기회에 그 부분을 정리 한번 해본다 생각을 하시고 남은 모의고사를 열심히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이 문제는 광역도시계획, 도시군 기본계획 틀린 것은 이건 어차피 시험에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정리를 해 놓으셔야 되는데, 뭐 일일이 제가 이거 뭐 시간 관계상 다 설명을 할 수는 없고요. 자, 이 지문은 늘상 얘기한 거죠. 광역도시계획 내용과 도시군 기본계획의 내용이 다르면 법이 광역도시계획이 우선한다라고 돼 있지, 뭐 심의 거쳐 장관이 정한다 그런 건 아니에요. 자, 국가계획하고 광역도시계획, 도시군계획이 다르면 국가계획이 우선하고, 광역도시계획하고 개별 도시군 기본계획이 서로 다르면 광역도시계획이 우선한다, 이렇게 암기를 하시면 돼요. 되게 쉬운 문제니까요. 자, 그 다음에 이 문제는 아직 여러분들이 절차 생략하는 건데, 그거는 9월 달쯤 가서 정리를 제가 해줄 텐데, 그래서 아직은 뭐 이런 것까지는 신경 안 써도 됩니다. 절차 생략하는 특례는 요새 잘 안 나올 뿐더러 몇 가지만 딱 표적으로 외워놓으면 나중에 되거든요. 그래서 기본을 먼저 하시고, 환경성 검토를 실시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은 요 지구 단위 계획구역이 도심지 위치한다, 또는 나대지 면적이 전체 면적의 2% 미달한다 하는 것은 모든 절차에 공통으로 생략 사유입니다. 절차. 근데 개발제한구역 안에 기반시설 설치한다, 이거는 적성평가만 생략하는 사유이기 때문에 정답은 니은하고 디귿이에요. 자, 참고로 이 부분 틀렸다 해가지고 파고 들어가서 공부하시지 마시고 하지 마세요. 근데 9월 달쯤 가서 하는 게 맞다는 거. 그 다음에 용도지역 지정 특례 그런 건데, 이런 것들도 뭐 자주 나오는 건 아니지만 가끔 이렇게 나오니까 정리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바다 공유 수면의 매립 목적이 매립구역과 이웃한 용도 지역 내용과 다르면 도시군 관리, 당연히 이 문장을 보면 앞뒤 말이 안 되죠. 내용이 다르면 도시군 관리계획 위반 절차를 거쳐서 새로 지정을 해준다라고 해야 되죠. 이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용도 1번 문장도 서로 안 맞고요. 바다 매립한 목적이 매립구역하고 이웃한 용도지역하고 동일하면 준공인결부터 이웃한 용도를 지정된 것으로 본다. 그리고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고시는 해줘야 돼요. 이렇게 고시할 필요 없다. 뭐 다 틀렸죠. 그 다음에 매립 목적이 매립구역과 이웃한 용도 지정된과 동일하다면 및 그 매립구역이 둘 이상의 용도적 걸쳐, 이거는 뭐 말이 안 되죠. 다르거나 둘 이상의 용도적 걸쳐 있다면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지정해야 된다. 같으면 그렇게 할 필요 없죠. 이것도 틀렸고, 항만구역이나 여러분 딱 이렇게 항만구역이나 어항구역이 딱 나오면 도시지역에 연접할 때만 도시지역으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본다. 도시지역에 연접할 때. 관리지역에서 농지법에 따른 농업진흥지역을 딱 지정하면 그 동네는 저절로 농림지역으로 용도가 바뀌어요. 농림지역으로. 그런데 관리지역 안에 산림에 대하여 보전산지를 지정하게 되면 그때는 고시하는 바에 따라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 보전지역 둘 중에 하나로 된다. 이런 것들도 소리내서 읽어보셔야 돼요. 5번이 정확하죠? 그 다음에 이제 44번 문제가 출제가 약간 조금 논란이 있게 됐는데요. 자연 취락지구 안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조례는 고려하지 마라 하는 얘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준만 찾으란 얘기예요. 자, 이 문제의 정답은 관광휴게시설이다라고 됐는데 이 중에 여러분 안마시설소하고 노래연습장은 둘 중에 하나가 문제가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문제가 출제가 오류가 됐는데 보세요. 자연취락지구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자, 이제 대통령령 조례는 고려하지 말고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단독주택 지을 수 있고 모든 일종 건생 지을 수 있습니다. 이종 건생도 가능한데 이제 논란이 이거죠. 이종 건생 중에 아자더러 제외하고 아가 휴게음식점, 자가 일반 음식점, 단란주점, 자 러목은 제외한다. 그러면 이종 건생 중에 얘네들은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약간 해석을 잘못했는데 그 다음 동식물 관련 시설하고 운동시설 그 다음에 여기 지금 단독주택하고 자 1종 2종 건생 그 다음에 동식물 동물 지금 얘가 지금 살짝 동물들을 운동시켜서 농업용 창고시설 창고에 넣고 교정 및 군사시설 교정하고 군사시설 방송통신 발전시설까지 됩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걸 왜 준비해 왔냐면 이종 건생 중에 이종 건생 더러목은 안 된다. 그런데 문제는 러목에 여기 이종 건생이 가나 다라 사아 자차 파 하 그 더러까지가 있어요. 러목이 두 가지예요. 안마시술소하고 노래연습장이에요. 그러면 잘 보세요. 입증을 다 제가 지금 했으니까. 자, 지금 보면 안마시술소하고 노래연습장 두 놈이 이종건생 중에 러목이게 러목. 그러면 자, 이 둘 중에 보시면 자, 이종건생 중에 러목은 제외한다. 러목은 안 된다니까 안마시술소하고 노래연습장 안 되는데 그 러목 중에서도 안마시술소만 해당한다. 안 되는 거는 노래연습은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일반 음식, 휴게음식점, 일반 음식점,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네 가지는 이종건생이지만 허용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대통령령으로. 그러면 이 문제는 출제 의도가 관광휴게시설이 조례로도 이제 허용 안 하니까 금지된 시설인데 답은 안마시술소도 허용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종건생의 러목이 안마시술소 노래연습방인데 둘 다 허용되는 걸로 들어가면 안 되죠. 둘 중에 하나가 금지되는 걸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보세요. 이렇게 러목인데 안마시술소는 해당하고 안마시술소만 해당한다. 은 제외. 그러니까 안마시술소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노래연습장은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노래연습장하고 안마시술소 둘 다 허용되는 걸로 지문을 만든 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1번인데 2번도 정답이에요. 그래서 안마시술소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단독주택, 도축장은 동식물 관련 시설이니까. 그래서 이거는 이제 조금 문제가 약간의 오류가 있는 것. 그래서 정답은 1번하고 2번 다 정답 처리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은. 그래서 제가 이걸 근거를 다 들고 온 거예요. 예? 법은 이렇게 됐거든요. 이종건생은 되는데 쭉 해놓고 러목은 제외한다. 러목은 안 돼요. 그 러목은 안마시술소, 노래연습장이 두 가지인데 그중에 안마시술소만 안 되고 노래연습장은 된다. 그 얘기거든요. 이종건생이고요. 그래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건축법의 용도를 모르면 국토법은 제대로 안 돌아갈 수 있다는 거 꼭 이해를 하시고 용도를 정리해 놓으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시가와 조정구역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골라봐라. 옳은 것은 니은하고 티끝. 지금 도시군 기본계획은 말이 안 되고요. 자, 수산자원보호구역은 해수부 장관만, 국토교통부 장관이 개발제한구역, 시가와 조정구역에서 도시군 계획 사업은 원칙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만 국방상, 공익상 필요하다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장이 요청한 것에 하나야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에 의한 행위가 아닌 모든 허가를 할 수 없다. 이건 이 말 틀리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가볍게 문제를 풀 수 있다는 거예요. 지구단위 계획 틀린 것은 이런 것들도 워낙이 기본적인 문제인데 지금 이것들은 다 쉬운 건데
반드시 지정하여야 한다라고 하면 정택이 10년, 시공 30만, 녹지 30만. 정비구역, 택지개발지구 안에 해당 사업이 끝난 후 10년이 지난 곳, 정택이 10년. 시가와 조정구역, 공원에서 해제되는데 그 면적이 30만 이상. 그런데 개발제한구역은 의무 대상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정답은 5번 틀린 것. 자, 그 다음에 기반시설 도로를 세분할 때 여러분들은 기반시설 전체 7개의 덩어리를 구분하는 걸 공부하셔야 되지. 도로 뭐 정류장 이런 것들, 광장 그것들은 옛날에 써먹고 이렇게 내진 않으니까 자동차 전용도로 내에서도 우선도로는 없죠.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한번 감을 보고 다시 공부 안 하셔도 됩니다. 이런 것들은 뭐 기반시설 분류나 열심히 하시고요. 자, 도시군계획시설 사업인데 주의할 점은 도시군계획시설 사업은 행정청이 아니어도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때 국가지자체, LH나 지방공사 등의 공적 주체는 시행자 지정을 받을 때 토지 소유 3분의 2 이상 소유하고 총수 2분의 1 이상의 동의받고 이게 필요 없다는 거. 그래서 1번이 틀렸죠. LH는 뭐 동의 얻으라 이게 할 필요 없다는 거. 나머지는 워낙 쉬우니까요. 자, 이 문제는 49번은 워낙 제가 좋아하는 내용이기도 하고 워낙 좋은 케이스 문제죠. 이것은 이제 매수 청구 들어가는 건데, 자, 이런 문제 나오면 허걱 놀라면 안 되고, 자, 이건 답은 쉽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갑소유 토지 기출 문제죠. A광역시 B구에 소재하는데 사업 시행자가 LH다. 그러면 갑은 LH 찾아가서 매수 청구한다. 그리고 얘는 6개월 내 살지 여부를 갑하고 A광역시에 통보한다. 그런데 LH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니까 현금 대신에 채권 줄 수는 없다. 매수 의무자가 지방자치단체일 때만 채권을 줄 수 있죠. 따라서 틀린 것은 뭐 LH가 시행자고 채권을 발행하여 이거 틀렸죠. 채권은 매수 의무자가 지방자치단체일 때만 발행한다는 것. 이 주제는 뭐 워낙 쉬우니까요. 그 위에 건축물도 포함한다는 것. 그 다음에 6개월 내 매수협을 결정해 통보하고 사기를 했으면 2년 내 사고 안 산다라고 해버리면 허가받아 개발행 허가받아 3층 이하 단독주택 1정건생, 2정건생 공작물 설치할 수 있습니다. 자, 2정건생 중에서도 단란주점, 안마시설소, 단란 안마, 노래연습장, 다중생활시설은 제외되지요. 이런 문제는 주물럭주물럭 하셔야 돼요. 개발행위 허가를 받는 것은 이런 식으로 뭐 50톤, 150톤 뭐 이하를 이렇게 준다 그러면 허가를 안 받아도 돼요. 이렇게 기준을 주는 것은 이하 이렇게 따로 숫자 다 안 외워도요. 이런 식으로 뭐 행정재산 중에 용도가 폐지된 부분을 분할한다, 재복구한다, 뭐 허가 안 받죠. 농사용 비닐하우스는 허가 안 받습니다만 육상, 의류, 양식장용 시설은 허가를 받아야 돼요. 따라서 이놈이 허가 대상입니다. 자, 개발밀도관리구역,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객관식에서 뭐 무조건 출제하는 부분 아닙니까? 틀린 것을 골라라. 이건 워낙 쉬우니까 이 부분을. 자, 두 개 중복될 수 있나요? 안 되죠. 왜냐하면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개발밀도관리구역 외의 지역을 대상으로 라고 됐거든요. 그래서 중복되면 안 돼요, 안 돼. 뭐 나머지는 쉬운 얘기니까요. 자, 청문 개도실인데 개개실이가 아니고 개개실이 아니고 개발행위 허가 취소, 도시군계획 시설사업 시행자 지정 취소, 실시계획의 인가 취소. 따라서 니은은 아니고 기억 디귿 개도실이 이렇게. 이것도 좀 나올 때가 된 주제입니다. 사실은 정답은 4번이네요. 자, 개발구역 도시개발법인데 지금부터는 개발구역 지정하는 면적은 외워놓으셔야 되죠. 주거상업적은 1만, 공업적은 따따블 3만, 자연녹지만 만. 정답은 2번. 도시외지역은 얼마일까요? 도시외지역은 30만 이상으로. 자, 개발사업 시행자 변경 사유가 나오는데 여러분 저 사업 시행자 변경 사유 나오면 숫자가 2개가 나오죠. 사업 시행자가 실시계획에 인가받고 사업에 착수하지 않는다. 이 착수, 삽질, 착수 나오면 2년만 딱 외우면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한 놈은 개발구역이 지정되고 1년이 가도록 실시계획에 인가 신청 안 하면 뭐 1년, 2년 빼고 뭐 3년, 6개월 나면 다 틀렸죠.
부도 파산 났다, 행정 처분 받았다, 당연히 변경 사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사업의 착수만 딱 나오면 2년 내에 실수인가 받고 2년 내에 삽질 2년, 착수 2년 이게 맞으니까 착 봐도 정답은 딴 게 정답이 아니라 나머지 숫자가 답이에요. 얘만 알면 돼, 얘만. 숫자 2개밖에 안 나오니까. 그러면 여기처럼 뭐 시행자 지정 취소했다, 부도 파산 났다, 행정 처분 받았다 이걸 반대로 낼 수는 없잖아요. 숫자 2개만 외워놓으면 됩니다. 자, 삽질, 착수 몇 년? 2년. 이것만 외워놓으면 안 봐도 무조건 얘가 틀렸죠. 이건 3년이 아니고 1년 내 인가 신청 안 하면. 그 다음에 도시개발조합하고 재개발 재건축 조합은 무조건 시험 나온다 생각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저 옳은 건데 미성년자다 소유자가 조합의 임원이 될 수 없어도 조합원이 될 수 없는 건 없죠. 임원이 될 수 없다. 1번 틀렸고 옳은 걸 찾으라고 했으니까 조합원은 보유토지 면적 관계없이 평등한 의결권을 가지기 때문에 공유토지면 공유자별로 아닙니다. 대표 공유자 한 사람만 의결권 행사한다. 말이 안 되고 조합은 개발 사업의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할 때 시행자가 될 수 있습니다. 조합 설립인가 나오면 자, 토지 면적의 3분의 2와 소유자 총수의 2분의 1와 또는 하면 안 돼요. 전체 면적의 3분의 2, 총수의 2분의 1. 국공유지 포함. 그래서 이거는 뭐 서로 바꿔야 되죠. 그 다음에 조합 설립 인가 신청에 동의했다면 그 조합 설립 인가 신청 전에 동의를 철회했다. 동의했더라도 그러면 그 동의자 수의 그놈은 뺍니다. 당연하죠. 철회했는데. 그 다음에 수용 사용 방식 틀린 것을 모두 골라봐라. 일단 여기 지금 기억 문장에 조합은 환지 방식만 하기 때문에 수용을 한다 이 말 나오면 틀렸어요. 주의하셔야 돼요. 그 문장 속에 쓱 들어가서 또아리 털고 앉아 있을 수 있다는 것. 자, 시행자는 공취법이 정한 바에 따라 개발 사업 시행에 필요한 토지 등의 제공으로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가 있으면 이주대책 수립 시행하는 건 맞고요. 지방공사나 LH 등은 토지 상환 채권 발행할 때 보증을 받을 이유가 없죠. 민간 시행자만 보증을 받는 거예요. 원형지 공급 가격은 이건 꼭 외워놓으셔야 돼요. 원형지 감정가에다가 기반시설 공사비를 더한 금액에다가 당사자 협의로 정한다 했으니까 틀린 것은 기억하고 디귿 나머지 2개가 맞죠. 자, 이 정도가 풀리려면 여러분들 지금 이제 5월, 6월 초인데 모의고사 40문제가 공법 양이 워낙 많으니까 문제를 보고 두두두둑 풀린다?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감으로 맞는 것도 있고 틀리는 거 절반 정도 맞추면 잘하는 거니까 그런 거 가지고 우리는 목표가 10월 29일 날 그 하루만 안 틀리면 된다는 거. 좌절하고 할 필요 없습니다. 자, 조성토지 공급으로 옳은 것은 그 시행자가 수용 방식으로 공사 끝나면 지정권자한테 가서 조성토지 공급 계획에 승인받습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아니고 지정권자가 아닌 시행자면 지정권자한테 가야 되죠. 조성토지 공급할 때 공공택지 공급은 추첨으로 공급을 합니다. 자, 추첨으로 하는 4가지만 딱 3택지 1공장 외워놓으면 되죠. 학교나 폐기물 처리시설, 임대주택 등 이런 시설을 설치할 때는 감정가 이하로 정할 수 있다는 것 외워놓고 학폐, 임대주택 이렇게. 공공청사 용지를 지자체 국가기관이 줄 때 수의계약으로 할 수밖에 없지요. 그 다음 토지 상환 채권도 수의계약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것들. 자, 그러면 주택 공급의 원칙에 해서 경쟁 입찰로 공급을 합니다만은 요거는 외워놓으세요. 3택지 1공장. 자,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 건설 용지, 국민주택지, 공공택지, 330 이하의 단독주택지, 국민주택지, 공공택지, 단독주택지, 3택지, 1공장 이렇게 외워놓으셔야 돼요. 그러면 다 해결돼요. 요 4개만 외워놓으면 추첨. 자, 수의계약은 뭐 학교 짓겠다든가 공공청사용으로 국가 지자체 준다든가 토지 상환 채권으로 돌려줄 때 이건 당연히 수의계약으로 해야 되죠. 자, 환지 처분인데 틀린 것은 뭐 이 날짜 이거 외워놓으셔야 돼요. 공사 완료 공고 떨어지면 60일 내에 환지 처분하고
뭐 특별하게 뭐 어려운 건 없는데요. 자, 환지체업원의 공고가 있으면 공고 후 지체 없이 등기소에 통지한다. 지체 없이는 재개발, 재건축에 분양할 때 14일 내에 통지하고 등기 촉탁 신청. 정비사업 들어가면 지체 없이 이거 두 가지만 딱 외워놓으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정비기본계획. 자, 여러분요, 정비기본계획 다음에 정비계획이에요. 그러면 항상 정비기본계획, 정비계획, 정비구역이니까 정비, 여기 지금 보면 정비구역, 면적, 이게 들어가려면 이건 정비계획이에요. 정비기본계획은 정비예정구역이라고 해야 되거든요. 따라서 정비기본계획에는 정비구역에 관한 내용이 들어가면 안 되고, 그 다음에 50만 넘는 대도시 있으면 짜고, 대도시가 아닌 시장은 도지사가 수립할 필요가 없다 그러면 안 짜도 돼요. 이 정비기본계획 짤 때는 14일 이상 주민공람시킨다는 꼭 외워놓으셔야 돼요. 이거 자주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이런 경우는 뭐 절차 생략할 수 있고, 그래서 4번이 잘못됐고요. 절차 생략할 수 있는. 자, 그 다음에 정비구역의 해제 사유인데, 해제 사유가 이게 5번에 이제 3년이고 5년이거든요. 제가 이제 준비를 했는데, 해제하여야 한다. 정비 예정구역을 지정했는데 3년이 되도록 정비구역을 지정하거나 지정 신청 안 하면 예정구역을 푼다. 예정구역을 푼다 그러면 3년 외워놓고 재개발, 재건축할 때 여기 이제 정비구역 지정을 하고 2년 내 추진위원회 승인 신청 안 한다. 추진위원회가 승인 떨어지고 2년 내 조합 설립 인가 신청 안 한다. 요 2년. 추진위원회 안 만들고 조합 만들면 3년 된 날까지 조합 설립 인가 신청 안 하면, 그 다음에 조합이 만들어지면 조합 설립 인가 떨어지고 3년 되는 날까지 사업 시행 인가 신청 안 하면 3, 2, 3, 2, 3, 5 할 때 바로 이해입니다. 그 다음에 재개발은 20인 미만이면 조합 설립 안 하고 소유자가 직접 하는데 얘들이 5년 되는 날까지 사업 시행 계획 인가 신청 안 하면 이라고 하는 거죠. 이거 5년. 그래서 아까 답은 3년이 아니고 5년. 이런 것들은 연필로 동그라미 치면서 소리 내가면서 읽어보는 게 제일 좋아요. 정비사업 시행자가 나오는데 뭐 이것도 틀린 것은 재건축이니까 왜 4번이 틀렸냐? 잘 보세요. 재건축 사업은 조합이 시행을 하거나 단독으로 조합의 조합원들을 과반 동의받아서 시장 운수 등과 LH 등과 같이 하거나 건설업자, 등록사업자랑 공동으로 할 수 있지만 재개발하고 다른 점은 신탁업자, 한부원, 한국부동산원하고 같이 할 수는 없죠. 이건 재건축은 안 되죠. 때려잡자 재건축. 그러니까 재개발은 돼요. 따라서 여기 지금 보면 재건축은 신탁업자, 한부원 등과 공동으로 할 수 있다. 이게 잘못됐다. 수업 시간에 이제 많이 얘기를 합니다, 사실은. 여러분들이 이제 전체 40문제를 풀다 보면 잘 안 돼서 기억이 잘 안 나서 그렇죠. 어려워 보입니다만은. 그래서 재건축은 신탁업자하고 한부원 등과 같이 할 수 없다는 거 꼭 기억을 하세요. 자, 이제 드디어 조합 설립이 나오는데 여러분 재건축이 나오면 동별 과반수는 다 외워놓고요. 여러분들 각 동별 과반수하고 전체 세대수의 4분의 3, 전체 토지 면적 4분의 3 연습을 하셔야 돼요. 자, 아파트 재건축 동별 과반수. 전체의 4분의 3, 전체 토지 면적 4분의 3 이렇게 한번 해보면 재건축 끝납니다. 그 다음에 재개발 나오잖아요. 재개발 나오면 가로가 2개 나오니까 뒤에서부터 1, 2, 3, 4 이렇게 하면 돼요. 재개발 사업은 추진위원회가 조합 설립할 때 토지 등 소유자 4분의 3, 토지 면적 2분의 1. 그래서 1, 2, 3, 4 과반수 4분의 3 정답은 4번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재개발 나오면 뭐 거의 뭐 빈칸으로 2개 나오니까 뒤에서부터 1, 2, 3, 4 이렇게. 그러면 게임 끝. 그 다음에 정비 사업 시행 계획 나오면 이 이제 사업 시행자가 시행 계획서 만들어서 시장 운수등에 제출하여 인가받고 인가받은 걸 변경할 때도 또한 같다 이렇게 쭉 나오죠. 이렇게 요런 경미한 변경은 뭐 신고하고 60일 내 인가 신청하면 60일 내 인가 여부를 결정 통보하는 이거 외우셔야 돼요. 그래서 재개발 재건축의 사업 시행 인가 신청 들어가면
시장 문수등이 인가 전에 14일 이상 주민 공람시키고 60일 내 인가 여부를 통지해준다. 60일 내. 관리 처분 계획은 이제 30일, 30일이니까요.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딱 머릿속에 기억이 나면 되게 쉬운데 기억이 참 잘 안 나죠, 사실은. 자, 관리 처분 계획 옳은 것은 여기서 여러분 1번, 2번 지문 2개 외우셔야 돼요. 관리 처분 수립을 할 때 재개발 사업의 관리 처분은 구역의 지상권자에 관한 분양은 제외된다. 지상권자는 분양 대상에서 제외된다. 재건축은 정비법보다 전원동의 얻어서 정하면 전원동의 얻은 대로 할 수 있다. 없다가 아니고 이 두 개는 자주 나오죠. 그 다음에 관리처분 인가 떨어지고 철거를 기존 건축물 합니다만 이렇게 폐공과 밀집으로 범죄 발생에 우려가 있다면 기존 주의할 점은 건축물 소유자 동의받고 시장 운수 등의 허가를 받으면 미리 철거할 수도 있지요. 정답은 3번. 그러니까 언제 철거하냐 그런 것들도 입으로 떠들 줄 알아야 돼요. 그럼 이제 되게 쉬우니까. 그 다음에 관리처분 인가 떨어지면 철거공사 들어가니까 종전 토지의 소유자, 건물 소유자나 기타 권리자들은 종전 땅 건물을 사용 수익을 못하지만 이전 고시가 있는 날까지 사업 시행자 동의 얻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래서 사업 시행자 동의 받더라도 사용할 수 없다. 이러면 이런 건 틀리죠. 자주 나오죠, 사실은요. 그 다음에 이제 관리처분 인가 신청하면 30일 내에 인가 여부를 결정하여 통보합니다. 자, 사업 시행자가 관리처분 계획 수립하면 분양 신청을 받아서 관리처분 인가 신청 전에 사본을 다시 조합원들의 분양 신청한 자에게 통지를 해서 30일 이상 열람케 하고 의견 수렴을 해서 시장 운수 등에게 인가 신청을 하면 30일 내 인가 여부를 통지한다. 이렇게 사업 시행하고 헷갈리면 안 된다. 자,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의 요건을 모두 고른 것은 이건 이제 사업계획 승인받는 거죠. 기존 주택이 아니고. 근데 이건 이제 실제 시험에 나오기는 좀 그렇습니다만은 여러분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은 자,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구분된 공간의 일부를 구분 소유할 수 없어야 돼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이제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 중에 사업계획 승인받아 새로 지을 때는 각각의 공간에 별도의 욕실, 부엌, 현관 설치를 해주고 이런 경량구조 경계벽 설치하고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 세대수가 3분의 1, 3분의 1만 외우면 되거든요. 단지 안에 전체 세대수의 3분의 1 넘지 말아야 되고 전체 전용 면적 합계 3분의 1 넘지 않아야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이 지어질 수가 있습니다. 3분의 1, 3분의 1이죠. 그래서 여기를 보면 요거는 맞고요. 경계벽 설치하고 경량구조입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합칠 수도 있어야 되니까. 3분의 10분의 1이 아니고 3분의 1. 그럼 디귿 빼고 리얼까지 모두 골랐다. 그러면 기억, 니은, 리얼이 답이에요. 여기 지금 중간에 들어갔네요. 기억, 니은, 리얼이 답입니다. 그래서 3분의 1, 3분의 1. 전체 세대수의 3분의 1, 전체 연면적의 3분의 1 외우시면 됩니다. 등록업자 결격 사유가 나오는데 등록을 할 수 있는 자는 지금 피한정 후기는 선고가 되면 안 되지만 선고가 취소됐죠. 그러면 정상인이 된 겁니다. 그러면 등록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뭐 등록 말소됐는데 2년 안 됐다, 파산 선고받고 복권이 안 됐다, 뭐 쭉 얘들은 이제 안 됩니다만 얘는 이제 제정신이 돌아온 거예요. 제정신, 정상인 사람 된 거예요. 이 사람은 등록할 수 있죠. 자, 착수기간 연장 사유인데, 요건 이제 조금 한번 연장 사유가 뭐, 이렇게까지 좀 장난을 쳐서 시험을 냈습니다만은, 연장 사유, 왜 우리가 이제 30세대 이상은 건축허가를 받는 게 아니고 사업계획 승인을 받지 않습니까? 사업계획 승인받아 공사 들어갈 때 착수는 이제 5년 내 착수를 하죠. 이런 사유가 있으면 착수기간 1년 연장을 할 수 있다 하는 거. 이제 매장문화재 발굴허가 받았다. 연장 사유, 이건 우리가 알거든요. 소유권 분쟁을 소송을 통해서 해요. 그 소송이 소송 절차 끝나면 그럴 이유가 없죠. 소송이 이제 진행 중일 때는 소송이 종결돼야 되니까 착수기 연장 사유. 이게 연장 사유가 아니죠. 소송 끝났는데 뭐. 그 다음에 그 조건으로 부과된 사항을 이행함에 따라서 조건을 이행해야 되니까 착수가 지연될 수 있죠. 그 다음 이것도 이제 들어갑니다만은, 니은 빼고는 뭐 전부 맞습니다만은 이렇게 독자적으로 여러분들이 얘 가지고 따로 이렇게 외울 필요는 없어요. 사실 한번 들어보면 돼요. 두 가지만 알면 되거든요. 그
그런데 연장은 1년이라는 게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자, 그 다음에 착수기간 연장 사유 바로 제가 준비해왔는데, 그 매장문화재 발굴 허가 받았다든가 사업 시행 그 땅에 대한 소유권 분쟁, 소송 절차가 진행될 때 종결이 되면 그럴 이유가 없죠. 이러하여 공사 착수 지연된다. 뭐 이런 사유가 있으면 1년 정도, 이거 끝나고 난 다음에 1년 정도 뒤에 해도 괜찮다. 자, 여러분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을 문제 냈는데 우리 선생님들이 돌아가면서 이제 문제를 주제별로 시험을 내거든요. 한 사람이 40문제를 내는 게 아니고 이 부분을 출제하신 분은 좀 주택관리사 쪽에서 강의하신 분인데, 우리 이제 솔직히 말씀드리면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이 제가 수업 시간에 얘기하는 반값 아파트인데 공인중개사 시험은 한 번도 안 나왔어요. 주택관리사 시험은 여러 번 나왔는데 공인중개사 시험은 한 번도 안 나오는 내용인데, 요거는 제가 10월 달쯤 가서 몇 가지 포인트만 정리를 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뭐 어려운 건 아니고, 그래서 이제 그래도 이제 한번 나왔으니까 교과서 한번 읽어는 보시는데,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은 쉽게 말하면 땅은 냅두고 아파트만 지어서 분양을 하는 거예요. 땅이 없으니까 아파트니까 반값 아파트죠. 임대차 기간은 40년 이내로 하고, 이제 정답은 맨 끝이 나오니까 75% 이상이 계약갱신 청구하면 40년 범위에서 갱신을 해줄 수 있고요. 40년 넘을 때가 문제죠. 그 다음에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을 공급받은 자가 토지 소유자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 해당 주택 구분 소유권을 목적으로 토지 위에 임대차 기간 동안 지상권 설정한 걸로 인정합니다. 왜? 아파트를 분양받은 거기 때문에 건축물 소유하는 권리죠. 그 다음에 뭐 표준계약서 쓰고, 뭐 당연히 뭐 양수한 자는 그 지위를 그대로 승계를 하고요. 자, 토지 임대료는 월별 임대료를 원칙으로 하되 보증금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제가 한번 이제 가져왔는데, 토지 임대료는 아파트만 분양받은 거잖아요. 땅은 빌려 쓰는 것. 월별 임대료를 원칙으로 하되 토지 소유자하고 주택을 공급받은 자가 합의를 하면 임대료를 보증금으로 전환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에 관해서 이 법 주택법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집합건물법, 이게 주택법이 넘버 1, 집합건물법이 넘버 2, 맨 꼬바리가 이제 민법 적용 순으로 이렇게 적용한다. 한번 읽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평소에 이제 중개사 선생님들은 잘 나중에 가르쳐 주거든요. 읽어보면 뭐 이런 표현이 나오면 틀렸다는 게 답은 찍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정도 해놓고 나중에 정리를 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게 반값 아파트거든요. 공급질서 교란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이라고 나오면, 여기는 이제 주택을 받을 수 있는 지위 자격을 뭐 자기가 직접 안 받고 판다든가 또는 뭐 광고한다든가 얘들인데, 상속받는 거는 입주자 저축증서나 조합원의 지위, 지역조합원의 지위, 주택 상환사채, 뭐 철거민 딱지 이런 것들 거래를 하면 안 되는 건데, 상속받거나 처당은 괜찮습니다. 그건 꼭 외워놓으셔야 되는데, 도시개발 채권은 집을 받는 게 아니죠. 2장 도시개발법에서 나오는 거. 시도지사가 행안부 장관 승인받아서 무기명으로 발행하는, 이게 나중에 이제 원금 플러스 이자 돈으로 받는 거죠. 그러니까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를 사고 팔지 말라는 제도거든요. 이거는 주택 받는 게 아니잖아요. 따라서 그 대상이 금지 대상이 아닌 게 뭐냐 그러면 이런 애들이 단골로 나옵니다. 도시개발 채권도 나오지만 토지 상환 채권이 나올 수도 있다는 거. 그 해당하지 않는 건 4번. 이것은 주택법령상 품질 점검단 설치라는 것은 우리 교과서에도 없는, 우리 교과서에 조금 규칙이 나오는 것들인데, 이건 중개사 시험하고는 1도 관계없어요. 이건 아예 안 봐도 괜찮습니다. 이거는 공인중개사에서 1도 터치를 안 하는 내용인데, 주택관리사 시험에서 터치할 수 있지만 우리 중개사는 절대 터치할 내용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뭐 시도지사가 대도시시장한테 위임한다 해서 틀린 게 2번인데 전혀 안 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내가 볼 때 의도가 조금 그런 게 필요 없는, 그야말로 유슬리스한 그런 내용 같아요. 아마 절대 보지 않아도 됩니다. 자, 리모델링 허가 나오면 이것도 이제 리모델링도 나중에 한번 정리를 제가 합니다만은 몇 번 할 텐데, 그 나머지 뭐 특별하게 허가를 다 받아야 리모델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증축형 대수선은 수리만 하니까 증축형 리모델링을 할 때는 시군구에 가서 안전진단 요청하고, 시군구에서는 해당 건축물의 증축 가능한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안전진단 3계층까지 증축을 할 수 있잖아요. 14층 이하는 2계층까지. 그래서 안전진단은
증축을 위한 리모델 할 때만 필요하다 이렇게 알아놓으면 됩니다. 뭐 나머지 걸 외우지 마시고요. 이런 것들을 하지. 자, 건축물의 대지 옳은 것은인데 이 문장을 읽다 보면 문법적으로 말이 안 되죠. 대지의 배수에 지장이 없거나 건축물 용도상 방습의 필요가 없으면 도로보다 낮아도 된다. 그런 경우보다 낮을 필요가 말이 안 되죠. 습한 토지, 물이 날 우려가 많은 토지나 쓰레기 그밖에 유상수로 매립된 토지에 건축물 건축할 때는 성토 등의 조치를 당연히 해야 되죠. 뭐 하지 않아도 되는 말이 안 되잖아요. 자, 그 다음에 성계 우려가 있는 토지에 대지를 조성하려면 옹벽을 설치하죠. 외벽면에는 이를 지지하거나 배수를 위한 시설은 밖으로 튀어나와도 돼요. 그 지지를 위한 배수를 위한 시설이 아닌 나머지 시설은 그 옹벽 밖으로 튀어나오면 안 되는데 지지나 배수를 위한 시설은 튀어나와도 괜찮습니다. 참 이런 문제분들. 그 다음에 물류시설은 1500이 안 되면 적용 안 해도 되는데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에서는 적용을 해야 되죠. 그래서 상업지역 안 한다 그러면 틀렸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맞는데 옥상에 적용하면 옥상에 한 30평을 적용하면 그중에 3분의 1을 대지에 적용한 걸로 인정한다라고 한 것도 알잖아요. 우리가 답은 2번. 자, 이런 문제가 이제 시간이 좀 걸리는 것 같은데 뭐 참 침착하게 보면 A 특별시 B구에서 판매시설로 쓰다가 4천의 용도를 바꾼다. 판매시설을. 그럼 여러분 일단 용도 변경 허가 신고는 꼭 명심할 점은 특별시에 가는 게 아니고 B구청장한테 간다는 건 일단 알아놓고 틀린 것은 가본 노유자 시설로 용도 변경할 때 B구청장한테 허가 받으라. 지금 여기서 보면 자, 여기 지금 보면 여기 지금 판매시설이죠. 파는 수기, 판매, 운동, 숙박, 영업시설군, 파는 수기, 판매시설이 노유자 시설로 간다. 그러면 의교 노수야 신고네요. 신고. 그렇죠? 신고. 밑으로 가는 거니까. 그러면 판매시설로 쓰다가 노유자 시설로 간다. 그러면 허가가 아니고 신고. 위락시설로 간다. 허가받고 숙박시설은 대장 변경 신청 한복과 위락 숙박. 자, 얘가 위락시설로 파는 수기가 위락으로 허가 그죠? 위락시설로 뭐 허가. 그 다음에 숙박시설로 가면 같은 군 길이 변경이니까 대장의 변경 신청 대상이다. 이렇게 얘만 다 기억나면 그래서 여기서 지금 요 속에서 시험 나왔으니까 자산 전문, 영교, 건축 그 밖에 딱 써서 요것만 딱 써놓고 문제를 하나씩 풀어가면 풀릴 것 같은데 그죠? 위락시설로 가면 허가받고 숙박시설은 같은 판운수기 같은 군길이니까 대장 변경 신청. 그 다음에 100제곱미터 이상이면 사용 승인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뭐 동일 시설군이 아니어도 건축위원회 심의 거치면 복수 용도로 허용할 수 있다 했으니까 다 맞는 거죠. 그래서 요거 꼭 기억을 하시면 돼요. 9개 시설군 밑으로 가면 신고, 위로 가면 허가, 같은 군끼리 변경은 대장 변경 신청을 하면 되고 요 세부 용도끼리 변경을 할 때는 대장 변경 신청을 할 필요도 없다 하는 것 알아두시고요. 건축허가 틀린 것은 뭐 이런 것들 다 맞으니까 틀린 것만 체크를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 건축허가를 받고 2년 된 때까지 공사 착수 안 하면 허가 취소해야 한다. 필요하다면 1년 연장할 수 있다. 건축허가 대상은 2년 플러스 1년. 신고 대상은 1년 플러스 1년. 이렇게 꼭 외워놓으시고 이렇게. 안전관리 예치금은 저 1000 이상 건물 지을 때 공사 금액의 1%, 1,001%. 요거 한번 시험에 나온 것도 있죠. 그 다음에 뭐 특별할 게 없고요. 그 다음에 건축허가 신고를 하면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신고 대상이 자 여러분 건축법에서 대수선 그 정의하고 건축 신고만 잘 정리하면 건축법은 어려운 건 없어요 사실은. 자, 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에 대한 대수선은 신고예요. 미만이죠.
그러면 연면적 200제곱미터인 2층. 자, 이건 3층 미만 맞는데 이건 200 미만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200 이상이니까 비난계단의 정설이란 말은 대수선 안에 들어가지만 이놈은 허가 대상이에요. 200 미만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신고 대상이 틀린 게 1번이네요. 나머지는 다 맞습니다. 연면적 합계 100 이하 건축물 짓는 것, 공장 2층 500 이하 공장 지을 때, 3m 증축할 때, 그 다음에 그 단순 수선 나오면 다 신고죠. 자, 건축법상 지역지구 구역건축, 이거는 이제 국토법에서는 몰라도 건축법은 더 이상 출제를 하지 않는 영역인데요. 그래서 여러분 따로 뭐 1번 정도 방화지구 그 밖에 걸쳐서 뭐 건축물 일부가 방화지구 내외에 걸치면 전부가 방화지구 제한받는다. 경계가 방화벽으로 구역되면 그 밖의 부분은 그러하지 않다 외워놓고 필로티 부분은 뭐 다 바닥 면적 다 빼준다는 거 좀 알아놓고요. 그 다음에 당연히 건필 용적률 기준에 못 미치게 분할할 수 없는 이 세 가지만 외워놓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 가지만. 이 세 가지는 사실은 용도, 지역, 지구, 구역하고는 아무 관계 없는 거잖아요, 사실. 2번, 3번은요. 녹지지역 안에 건축물이, 녹지지역과 그 밖의 지역 걸치면 각각의 행위제한 적용하는데 녹지지역의 건축물이 방화지구에 걸쳤다면 그 각 지역, 지구, 구역 안의 건축물과 대지관한 이법 적용한다 그러면 안 되고 방화지구에 걸친 부분은 방화지구 제한받는다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조금 명쾌하지 않은 지문이니까 틀렸는데 일단 뭐 따로 이거 5번도 볼 필요 없습니다. 사실은 시험 절대 안 나오는 부분이거든요. 자, 얘는 우리가 뭐 토지거래 허가 기준 면적도 여기에 맞춰서 바뀌었으니까 대지 분할할 수 없는 건축 57조 1항 나오는데 이게 지금 제가 분할 제한 면적 먼저 볼게요. 주거지역은 분할해도 최소 60 이상은 돼야 돼요. 60 이상 범위에서 조례가 정한 면적에 못 미치게 분할할 수 없다. 60 미만 되면 안 된다. 자, 분할 기준 면적 주거지역 60, 상업공업 150, 녹지 200, 용도 미지정된 곳 60. 따라서 자, 여기 보면 조례 옳은 것은 금방 나왔습니다만 상업지역, 공업지역은 150, 주거지역은 60. 뭐 이런 것들은 뭐 특별히 뭐 외우고 할 것도 없죠, 사실은. 다음은 78번을 한번 볼게요. 건축구조 기술사 협력을 받는 건데 사실은 얘를 출제를 하기보다는 실전에서는요. 구조안전 확인 서류 제출하는 게 더 중요하니까 그걸 외워놓으시고 얘는 뭐 6층 이상이어야 하는데 5층인 건축물이라고 했죠. 나머지 사실 얘도 시험에서는 아직 나온 적은 없어요. 그래서 얘보다는 여러분 얘는 뭐 찍었다 치더라도 구조안전 확인 서류 제출하는 거 그걸 외워놓으셔야 돼요. 층수가 2층, 목구조 3층, 연면적 200, 목구조 500, 높이 13, 처마 높이 9, 기둥 사이가 10m 이상인 건물. 그 다음에 단독이나 공동주택 지을 때는 착공 신고할 때 구조안전 확인 서류 제출한다 하는 거. 그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자, 요거는 아까 대지분할 전에 했고요. 자, 농지인데 1번 같은 경우 여러분 주의할 점이 지금 현재 지목이 임야입니다. 임야인데 산지 전용 허가를 거치지 않고 그럼 임야인 상태란 얘기예요. 그럼 농작물을 경작하고 있으면 농지에 해당한다?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집 뒷 야산인데 임야인데 아무도 모르게 나무를 베어내고 사부작 농작물을 경작해 고구마, 옥수수 심어요. 그럼 기아가 농지가 될까요? 아닙니다. 임야라면 산지 전용 허가 받아서 농지로 바꿔서 농사 지어야 농지가 해당합니다. 따라서 1번 틀렸죠. 나머지는 맞는 얘기니까 한번 읽어보시고요. 자, 농취증 나오면 꼭 명심할 점이 주말 체험 용농, 농지 취득 자격증이 나올 때 농지를 취득할 때는 농업경영계획서나 주말 체험 용농계획서를 작성해서 농취증 발급받아서 등기할 때 첨부를 해야 돼요. 따라서 주말 체험 용농일 때도 농취증은 발급받아야 됩니다. 이건 꼭 명심하셔야 돼요. 여기서 여러분 이것도 농지의 전용 허가 받은 사람, 전용 신고한 사람이 있고 농지 전용에 협의를 마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있어요. 농지 전용에 협의를 마쳤다는 얘기는 국가나 자치단체가 이 농지를 농림부하고 다른 용도로 쓰겠다는 협의를 다 한 겁니다.
따라서 농지 전형의 협의를 마친 농지를 취득할 때는 농지증이 필요 없어요. 단 개인들이 농지 전용 허가나 신고하고 취득할 때는 농지증을 발급받습니다. 단 조만간 전용 허가 받은 목적 사업에 공사를 착수하고 불도저 밀어야 되니까 영농계획서는 면제가 된다는 거 아셔야 돼요. 자, 여러분 다시 농지 전용에 협의를 마친 농지 취득한다 나오면 농지증 낸다고 안 낸다고? 안 낸다. 그러나 농지 전용 허가나 신고하고 취득한다 그러면 농지증은 발급받는다. 그러나 조만간 불도저 밀당이니까 영농계획서는 낼 필요 없다. 이렇게 요건 꼭 기억을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야 뭐 우리가 읽어보시면 되죠. 날짜도 기억하시고요. 합격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자신감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항상 좀 밝은 얼굴로 남은 기간도 충분히 견딜 수 있다. 그 자신감 가지면 여러분은 당연히 합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합격입니다. 감사합니다.